네, 안녕하세요. 24학년도 1학기 우선 선발자 중1 어문학과 중국어학 박사수료생 허빈입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연구한 주제는 한중일 경험 의미의 문법적 실현에 관한 고찰입니다. 우선 논문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해당 연구의 배경과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 그리고 문제의식 등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본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새 언어를 비교 대상으로 어, 간주한 만큼 연구 대상 설정을 가장 우선시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언어에서 경험 의미를 나타내는 표지는 어떠한 것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경험 의미의 정의와 필수 실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 학자들이 언급해 온 반복 가능성, 단절성, 비한정, 불특정성, 이러한 실현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한중일 언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정말 필수 실현 조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경험 표지의 기타 실현 조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의미적 필수 조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담화와 관련된 기타 실현 조건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중일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5장에서는 경험 표지와 시간사 공기의 특수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새 언어가 경험 표지와 시간사 공기에 있어서 차이점을 크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장을 따로 설정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같은 경우는 2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중일 경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표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은, 저기, it과 이렇게 두 가지 표지가 한국어에서는 경험 의미를 나타내는데 쓰이고 있죠. 하지만 구체적인 문법화의 과정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존재 의미를 전신으로 하고 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기 it 같은 경우는 존재 의미에서 바로 경험 의미를 나타내는 표지로 문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경우는 중세 국어에는 어잇이라는 구성으로 쓰이다가 당시에는 존재 의미에서 결과상까지 나타내다가 과거 표지 의문 축약이 나타나서 어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첩으로 쓰여서 대과거 표지 혹은 단절 과거 표지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절 과거 표지가 경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요, 보통 경험 의미를 나타내는데 꾸어가 쓰인다라고 합니다. 꾸어 같은 경우는 지나다라는 동사의 이동 의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동 의미에서 완성 의미로 문법화되고 그 다음에 경험 의미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험상으로 발전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요, 타코토가 아르라는 표지가 존재 의미에서 경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모두 존재 의미를 전신으로 하고 있음을 본고에서는 언급하고 있고, 중국어는 특이하게도 이동 의미에서 문법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 의미의 실현 조건인데요. 어, 서론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처럼 경험 의미의 실현 조건에는 보통 비한정성, 불특정성, 그리고 반복 가능성, 단절성 이렇게 세 가지 의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모든 조건이 필수 조건인가 하는 것은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점은 무엇이냐면 비한정성, 불특정성을 나타내는 명사구와 특정성을 나타내는 시간사를 구분하고자 했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논문에서는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사와 그리고 예전에, 이전에와 같이 비특정한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사를 모두 명사구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야기되는 혼란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이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반복 가능성 같은 경우는 많은 학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경험 의미의 완전한 필수 실현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예컨대 과거에 이미 발생한 것이 인지된 사건인 경우에는 더러 반복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아도 어, 경험 표지가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나치에 점령된 적이 있다와 같이 국어 대사전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이 이시 경험 의미로 경험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때때로 경험 표지는 사건의 반복 가능성이 중화가 된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경험 표지와 시간사 공기 현상 대조인데요. 한국어 예시를 보듯이 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색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달에, 나는 작년에, 나는 10년 전에 북경오리를 먹은 적이 있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죠. 반면에 중국어 같은 경우는요, 모든 시간사와 공기가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어 같은 경우는 더 제약이 한국어보다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년 전에 주넨마이니와 같이 10년 전에가 쓰여도 상당히 어색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원어민 화자들에게 많이 물어본 결과 이제니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전에 이런 식으로 비특정적인 시간만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어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과거이든지 상대적으로 먼 과거이든지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사와 공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한국어는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일본어가 가장 제약이 심하다라는 것을 본고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